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또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스페이스 레이더 박시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성장하는 우주 경제와 주요국 동향입니다. 일단 제 회사는 스페이스 레이더라고 오늘 이 법무법인 딜라이트와 같이 공동 주최를 한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생소하실 것 같으니까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요즘 이제 정말 많은 우주 분야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우주 관련 합의로부터 한번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동안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장 우주 협력에 있어서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서 우주 협력이 진행돼 왔는가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핵심 파트너인 미국이 현재 당면한 우주 과제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현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미국은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저의 어떤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회사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주 정책이나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유일한 이쪽 분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쪽 산업에 어떤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와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계약도 체결을 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하고 있지만 미국 우주산업 전문 매체인 스페이스 뉴스라는 곳에 서울에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식을 국내외로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제 회사의 정보를 인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얼마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 내용이 우주 관련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우주 관련 합의가 크게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기부와 나사 사이에 있었던 공동 성명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서에 포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과기부와 나사의 공동 성명서를 보면요, 이것이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핵심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 성명서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표명이 돼 있지만 영어 원문을 보면 Intent for Coopera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MOU 정도 레벨의 어떤 합의죠.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일단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것에 하나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합의문에서의 사실 영어에서의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동사가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나사와 MSIT가 이제 우리나라 과기부인데 desire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서로 원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와 나사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세 번째 코리아 딥스페이스 안테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여주에 있는 그 심우주 안테나인데 그것을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걸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합의에 도달한 것 같고 그 다음번에 보면 confirm their mutual interest.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이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성은 떨어지는 관심을 확인했다는 수준 정도까지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연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우주청, 그게 이제 이름이 카사라고 이제 이름을 공식화했고, 그럼 그것이 나사와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너의 그 카운터파트다. 이런 것까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어떤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뭔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고, 하지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정도가 담긴 그 과기부와 나사 사이의 공동 성명서다. 이 정도로 일단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두 정상 간에 나온 건데요. 이것이 우주 관련된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그 무역 통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위성 및 위성 부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정책을 명확히 했다. 사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아이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무기, 특히 인공위성 부품과 그런 것을 수출을 제한하는 건데 그것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정상회담 앞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동안은 미국 그 위성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다른 나라 위성이 발사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못 속에 그것을 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값이었다면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그 이번 합의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확실하게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로 이제 발사해서 파괴하는 실험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환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가 2022년 10월에 이미 이것을 유엔에서 공식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요. 양국 간의 스페이스 시츄에이션 어웨어네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어떤 건데요.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우주에서의 어떤 물체에 움직이는 것을 CCTV 같이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CCTV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을 양국 간에 더 심도 있게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우주 상황 인식, 약자로 하면 SSA라고 하는데요. 요것에 조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현재 이 우주 상황 인식 분야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 영역과 군사 영역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 공공 영역은 Special Situation Awareness를 SSA라고 하고요. 국방 쪽에서는 Space Domain Awareness라고 해서 그 도메인이 이제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SDA 이렇게 표시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 분야를 강화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현재 2022년 4월 기준으로 현재 궤도에 운영되고 있는 위성의 어떤 국가별 보유 현황입니다. 가장 큰 것이 미국입니다. 그 말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색이 이제 다른 나라들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우주에 있는 가장 위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궤도가 혼잡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도 바로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우주 상황인식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 물체가 어떻게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여기서 충돌하겠구나 아니면 그럼 피하기 위해서는
부딪힐 것 같은 물체를 어떻게 이동할까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너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강화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그 SSA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냐면 미국이 정부 자산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그러니까 그 기업들 그리고 자기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동맹국의 자산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산이 많을수록 정확도와 그 모니터링의 훨씬 좋아지는데 자기 정부 자산만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상업적인 것 그리고 동맹국의 것을 같이 끌어들여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은 이 분야 SSA 분야를 산업화하려는 어떤 동시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제가 제목을 따온 거 보면 그 민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 다음에 미국 군사 쪽에서도 상업용 위성을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필리핀 이런 어떤 동맹국가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도 이 분야를 그 강화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 우주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온 건데요. 2020년부터 그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까지의 어떤 합의의 어떤 방향성 크게 나눠서 공공 분야나 아니면 국가 안보 분야냐라는 것을 제가 구분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가 안보 분야가 조금 더 무게추가 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한미 우주 협력에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큰 물줄기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통상적으로 빨강색이 국가 안보인데요. 국가 안보 분야가 거의 대부분의 것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공 및 과학 분야만 표시된 것은 굉장히 두 개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의 포커스는 공공 및 과학 분야도 물론 있지만 국가 안보 분야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이 당면한 현재 우주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키워드를 알면 우리가 한번 현재와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입니다.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의 기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뛰면서 혁신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경쟁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죠. 한마디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미국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에 대응하면 아직 규칙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 우주 시장에 규칙을 현재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peaceful and sustainable use of outer space, 그러니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의 사용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영어 원문으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우주 관련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 peaceful과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절대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서에 항상 나옵니다. 지금 밑에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그 포함된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저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safe, secure and sustainable이라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미국이 당면한 과제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들이 그러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하려고 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주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것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는 미국 주도로 이러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이런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UN 등을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성문법을 만드는 방법 대신에 현재 미국은 어떤 접근법을 갖고 있냐면 국제관습법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제 규범화하려는 어떤 모양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이라 한다면 특정한 성문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이 그 규칙에 동의해서 그것을 따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이것이 표준이고 원칙이다.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이제 국제관습법인데 미국이 지금 우주 분야에서 지금 규칙을 만들려는 전략의 방향성은 바로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테미스 협정,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달 및 심우주에서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죠, 작년에. 여기에 현재 24개국이 현재 기준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ASAT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게 법안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작년에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동맹국과 이제 가까운 나라들한테 너네도 이것을 선언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3개국이 이것을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숫자를 계속 넓혀서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방금 말씀드린 국제 관습법적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는 이게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가장 우주 분야의 라이벌인 중국은 다양한 외교 전술을 통해서 철저히 고립을 시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때문에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데 명분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에 텐궁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졌고 그 후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견제라든지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외연에 확장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런 국제 관습법적으로 우주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과거에는 굉장히 우주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대등할 만큼 강국이었지만 현재는 자체 로켓도 운영이 어려운 정도로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우주 관련된 질서를 만드는 것은 미국이 주도로 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현재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규칙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려 하는가 하는 거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우주 자산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복잡해지고 궤도가 혼잡해져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나라도 결국 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질서를 통해서 그 궤도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꼭 확보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미국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스타쉽 있었죠. 그리고 스타링크 앞으로 한 만 개 이상이 더 앞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결국 그것이 앞으로 미국은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우주 자산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 물량을 통해서 미국은 공공 분야, 국가 안보, 그리고 심지어 이쪽 관련된 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 상황 인식과 우주 교통 관리라는 것이 이 규칙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국의 기업 그리고 친한 동맹국 이런 것들과 혼합해서 협력을 통해서 SSA 그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민관 협력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은 SSA와 STM은 이제 스페이스 트래픽 우주 교통 관리 쪽인데요. 이쪽에 대한 투입되는 자산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시스템의 표준화를 하려는 어떤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인데, 왜냐하면 결국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그 표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그것이 사라지는 어떤 진입 장벽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양날의 칼인 어떤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미국은 어떤 그런 이유에서 표준화 작업을 기술적 표준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부가 먼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방향에 따르면 미국이 이쪽 두 분야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요. 산업계와 공청회라든지 또 산업계가 관련된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표준을 만드는 건데 아직 표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현재는 어떤 산업계와 공청회 그리고 산업계가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어떤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정제 작업을 하는 현재가 이 단계에 있는 것이 미국의 SSA, STM 관련된 현재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현재 미국에서 SSA를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미 우주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트럼프 정부 때 정책에 따라서 미국 상무부가 지금 이제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서 지금 현재 상무부가 민간 기업들과 미팅을 하면서 또 의견 조율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우주 상황 인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가 됐을 때 우주 산업이 여러 가지 번성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우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무료로 배포돼야 관련된 산업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산업계와 공청회를 하고 업계의 보고서를 주고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산업을 키울 수 있고 어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를 만들며, 하지만 거기서 너무 많이 공개하면 관련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중간 다리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그걸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지난 2월이었죠. 관련된 의견을 미 상무부가 우주 상황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받은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5개 업체가 미국 정부에 우리 SSA 분야에 우린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미국 상무부가 하는 일인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본사가. 다 결국 여기 나온 것은 룩셈부르크 기업도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기업도 있고 영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굉장히 캐나다도 있고 저기 에스트로스케일이라는 것은 일본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미국의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이 현재 어떤 새로운 룰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쪽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그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회사가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업계에서 정부에 보고서를 낸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소극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투 트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미국 27개 위성 운영사들이 공동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라고 보고서를 낸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뭐 무게감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X와 원앱 이런 어떤 회사들이 그 공동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부 내에서 소화가 되고 해석이 되고 기업의 입장과 어떤 생각이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가 점차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교통에 대한 기술적 방법인데요. 이것은 당장의 어떤 큰 건 아니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그러면 미국은 우주 상황 인식이나 우주 교통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분명히 가까운 미래 내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우주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규칙 만드는 작업은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Peaceful and Sustainable Use of Outer Space라는 이 단어를 고려했을 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저는 미국이 등급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친환경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위성이 제때 사용됐을 때 안전하게 지구로 재진입해서 태워진다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 그리고 시스템적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성이 잘 보장된 위성이나 그런 위성 시스템, 우주 시스템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그러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지키게끔 만드는 에코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승인을 더 빨리 해준다든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여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SG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ESG 투자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들에게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물론 거기에는 투자업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규칙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등급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메인스트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미국 내 민간 NGO라든지 단체들에서 등급제를 해야 된다라는 보이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등급제가 언제 도입될 거냐라는 것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도입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1번 그 SSA와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등급제가 실행되면 가장 강력한 어떤 준수를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투자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산업계와 어떤 강력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데 현재 아시겠지만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주 산업에는 투자가 현재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현재는 벤처 캐피탈 중심으로 이쪽 산업에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롱텀으로 볼 수 있는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주에 대한 어떤 롱텀 인베스트먼트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어떤 벤처 캐피탈이 아닌 어떤 메인스트림 어떤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이런 레이팅 제도도 탄력을 받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요즘 우리나라 산업을 보면 로켓 기업을 키운다, 위성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SSA와 STM 부분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주 산업의 기본 디폴트가 되는 어떤 기본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모두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표준화가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쪽 산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 가치는 있지만 여기서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형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어떤 표준화된 어떤 하드웨어, 표준화된 시스템, 표준화된 주파수, 표준화된 어떤 뭐 연료 이런 어떤 그 범위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이러한 현재 만들어지는 어떤 표준화, 어떤 규칙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선정될 것이며 이런 것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정부가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정보 네트워크 안에 국내 기업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것을 정보를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노력이 공통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길었는데 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